자, 이번 시간에는 자료 입력과 관련돼서 자료 입력을 하는 방식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입력을 할 때 자료를 수치를 하고 자료를 입력을 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자료 수집이 끝나면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할 텐데 그 입력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회사 등록과 환경 등록에서 세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회사 등록이라는 기본 회사의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업종이 뭐고 업태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과세 유형도 설정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시연을 할 때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등록,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제조업이다 그러면 제조 매출이 주된 매출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 등록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분계 유형 설정할 때 기본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세팅이 어떤 회사 등록을 해가지고 아무 조작을 하지 않았다, 세팅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이 상품 매출로 돼 있고요. 상대 계정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죠?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주된 매입 계정은 매입 상품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만약에 우리가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이걸 바꾸면 되겠죠. 매출 형태를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로 세팅을 해놓고 매입도 상품이 아니라 원재료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 그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혹은 일반 전표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그 제품 매출로 매출 형태가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매출 채권 미수금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원래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신용카드로 우리 상품을 팔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외상 매출금이 될 텐데 기본 세팅을 미수금으로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가세 포함을 해서 건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가세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그 유형별로 입력을 합니다. 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다 그러면 11번으로 뭐 코드 입력을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건별 공급가액을 부가세에 포함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료 사용 여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를 기본적으로 이제 2번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2번으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니까 불공제한다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전표 입력 단계에서 그거를 사유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을 사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가 회계 처리를 분계를 하는 과정에서 고정자산, 비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회계 처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용으로 해놓으면 그 쉽게 간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 같이 의제료 자동 설정 탭이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율을 몇 프로로 할 거냐, 뭐 102%, 102분의 2%, 뭐 104분의 4%, 106분의 6, 108분의 8, 109분의 9 이걸 처음에 세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활용 매입세 공제율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 세팅되어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그대로 시연이 되니까 업무가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회사 등록과 환경 등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하기 전에 그걸 먼저 세팅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직접 입력할 거냐, 엑셀 업로드 할 거냐, 그 다음에 스크래핑을 할 거냐, 뭐 이런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방식 중에서 합리적인,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거냐, 자료를 어떻게 수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접 입력 방식이라는 것은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손으로 일일이 입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입력 속도가 빠른 사람이 손이 빠른 사람이 좀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렇죠. 요즘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입력된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일괄해서 스크래핑으로 그냥 쫙 끌어오니까, 그죠? 회계 처리가 그냥 그대로 우선은 되는 거잖아요.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분계 자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해석하고 확인하고 새롭게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더 중요한 내용이다. 직접 입력할 때는 뭐예요? 자료 양이 많으면 힘들죠. 이중으로 입력된다든지 공 하나를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뭐 이런 누락 오류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많죠. 엑셀 업로드 방식도 예전에는 스크래핑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파워풀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힘들죠. 왜냐하면 세팅 그 엑셀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엑셀 작업을 좀 미리 해야 됩니다. 그죠? 프로그램에 맞게끔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엑셀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맞게끔 그 엑셀을 조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강의에서 엑셀 업로드 방식하고 스크래핑 방식을 보여줄 겁니다. 뭐 직접 입력하는 건 뭐 처음에 좀 보여주긴 하겠지만, 네, 엑셀 업로드 방식보다는 실제 현실에서는 스크래핑 방식을 훨씬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죠? 네, 스크래핑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해주는 거는 제 거래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수강을 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우리 거래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연습용으로 해서 스크래핑을 하는 그런 것을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스크래핑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홈택스에서 줘야 되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원클릭 텍스 메뉴를 활용을 해가지고 쫙 끌어오르는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양의 내용을 스크래핑 하다 보면, 그죠? 핑자가 빠졌네요. 그죠? 스크래핑 하다 보면, 세부 내역을 놓치게 된다. 개정 과목이나 공제냐 불공제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내용들은 세금계산서를 보면서 그 품목들을 보면서 금액도 좀 보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량으로 그냥 쫙 업로드 해버리니까 이런 실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거래처들도 가끔 가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쭉 스크린을 해보는 매 눈을 가지려면 좀 공부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치한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직접 뭐 엑셀 업로드, 스크래핑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고서 이제 그 작성 대상 부속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특성에 맞는 우리가 수출 기업이에요.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직접 수출을 하는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신규 입사자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공부가 좀 되어 있으면 수출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수출과 관련된 그런 부속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이 세팅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수출 시정 명세서 작성을 해야 되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홈택스에서 어떤 자료를 내가 수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음식점이다 그러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은 어떤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서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제대로만 입력을 하면 신고서에 반영이 되면서 그 부속 서류도 그 작성이 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지식들을 쌓아놔야지 그게 쉽게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속 서류 작성하는 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그냥 거의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예정 고지세액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홈택스에서 어떤 자료들을 홈택스에서 수치할 수 있는 자료들이 실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자신고 하고 이 영세율 첨부 서류 등 전자 제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서 전자신고 외에 추가적으로 그 제출을 하는 그러한 항목들이에요. 옛날에는 이건 다 우편으로 신고를 했겠죠. 그죠? 영세율 첨부 서류와 영세율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뭐, 그 외화 매입 증명서나 획득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인보이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전자신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옛날에는 우편 신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뭐 대손 요건을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대손 요건과 관련된 서류들 뭐 이런 것들은 전자신고를 부가세 신고하면서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PDF 파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고 목록까지 확인을 하시면 기본적인 어떤 부속 서류 작성까지 신고서와 작성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